호르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호르몬이 뭐냐면 호르몬은 특정 세포가 뭔지는 알죠? 특정 세포나 아니면 특정 기관으로 뭘 전달해 주냐면 시그널. 우리 시그널을 신호라고 표현하죠. 신호를 전달하여 우리 몸 안에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주로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이제 신호를 몸의 세포나 기관으로 보내어서 자, 몸에 뭐를 조절한다?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물질. 자, 이거를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호르몬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요렇게 호르몬이 나오는 곳 있죠. 호르몬이 나오는 세포야, 이게. 세포의 모습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된 표시한 거 있지? 자, 요게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나오는 곳들을 통칭하여 뭐라 부르냐면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내분비샘, 샘에서 글자 의미를 잘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돼. 내분비샘, 호르몬이 나오는 곳을 내분비샘이라고 얘기하고, 자, 어디로 분비됐냐면 혈액으로 분비된다. 호르몬이 분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분비샘에서 나와서 얘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 혈액. 자, 혈액을 싸고 있는 긴 커다란 관을 혈관이라고 한다면 이 호르몬들은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혈액으로 분비된다. 근데 내분비샘에 이런 말이 있어. 뭐냐면 분비관이 없다. 자,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럼 분비관이 뭐냐면 우리 아는 관으로는 뭐 수도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관은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뭐 수도꼭지가 있고 수도꼭지가 이렇게 돌리는 게 있고 이렇게 수돗물이 나오는 곳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관을 타고 이동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관이 터지면은 수돗물도 같이 터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관 따라서 이동하는 게 분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호르몬은 이런 특정 호르몬이 지나가는 관이 없이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따라가는 곳에 호르몬도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호르몬은 뭐 타고 이동하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혈액을 타고 이동해. 혈액을 타고 이동하여 여기에서 나왔었죠. 특정 세포, 특정 기관에 작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디에선가 얘가 뭐 요쯤에 여기에 내분비샘이 있다고 칠게요. 내분비샘이 뭐 하는 곳이라 했지?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분비샘이 만약에 생장 호르몬이라고 치면은 얘가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혈액을 타고 이동해. 우리 몸에 온몸에 퍼져 있는 혈액을 타고 이동하겠죠. 근데 이게 어디로 가서 뼈나 근육 쪽으로 가서 뭘 한다? 세포 분열을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촉진해서 우리 몸이 자랄 수 있게 해주겠죠. 맞죠? 그래서 자, 혈액을 타고 이동하여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에 작용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르몬은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낸다. 됐죠? 자, 근데 이 적은 양의 기준이 있어서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면 부작용 아니면 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몸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많으면 과다
결핍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 너무 적으면 부족한 병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지만 분비량이 많거나 적게 되면은 결핍증, 이거는 결핍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그죠? 결핍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과다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내분비샘, 다시 한번 정의를 할게요. 내분비샘은 뭐 나오는 곳이다?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자, 조직, 기관, 그거보다 좀 작은 단위가 세포 등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내분비샘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자, 호르몬을 만드는 곳을 내분비샘이라는데 어떤 내분비샘이 있냐면 이자도 있고 갑상샘, 자, 이런 것들을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은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자,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서 나와갖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액과 함유하여 온몸으로 이동을 하다가 자, 요걸 표적기관이라고 하는데 호르몬은 얘는 무슨 일 하고 얘는 무슨 일 하고 이렇게 할당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표적기관이라 해서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 자, 그래서 그 기관을 표적기관이라 하는데 뭐 타고 이동한다고? 혈액 타고 이동합니다.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어디?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자,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분비돼요. 혈액 타고 이동해서 어디로 간다? 표적기관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내분비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분비샘인데 물론 여기저기 다 내분비샘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내분비샘 위주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 몸의 내분비샘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내분비샘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여기가 혹시 앞에 신경에서 배웠죠? 신경에서 우리 뭐 신경계 하면서 배웠는데 요 간내 부분이잖아. 간내 아랫부분에 약간 볼록한 부분이 있어. 자, 우리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뇌하수체라고 해. 뇌하수체. 자, 뇌하수체는 그 위치에 따라서 전엽, 후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림이 살짝 여기 애매하긴 한데, 자, 요렇게 잘라서, 자, 요 부분을 뇌하수체 전엽.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후엽. 뭐 이런 식으로 불러. 알겠죠? 근데 이건 고등학교 가서 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뇌하수체는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모양이 나비 모양 닮았다고 돼 있어. 나비 모양. 이 나비 모양 닮은 이 아이를 뭐라 부르냐면 갑상샘이라고 해. 고등학교 가면 부갑상샘도 배웁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갑상샘도 배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혹시 너네들 꽃갈콘이라는 과자 아니? 약간 꽃갈콘처럼 생겼어. 그래서 부신에 모자가 씌워졌다고 여기 콩팥에 모자가 씌워진 약간 꽃갈콘 형태의 요 모양, 요 두 개인데, 자,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신. 이름부터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요 옆에 이렇게 소장이 이렇게 달려있거든. 그래서 소화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 소장이 이렇게 소장 옆에 붙어 있는 아이거든요. 자, 소장과 여기에 여기에서 소화액이 막 나오잖아. 그죠? 자,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이자. 옛날 사람들 이걸 췌장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스티븐 잡스라고 그 애플 그 회사에 있었잖아. 그분이 여기 이자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 이 이자에 암이 걸리면 사망률이 되게 높대요.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호르몬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은 지금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정소라고 얘기해. 정소. 남자 기준으로는 정소고 여자의 생식기관과 남자의 생식기관이 살짝 다른데 자, 여자의 생식기관으로 했을 때 요 부분 여기를 난소라고 얘기합니다. 이쪽도 뭐 우리가 뭐 정자나 난자나 생식세포를 만들기도 하지만 호르몬을 분비하는 뭐다? 내분비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뇌하 수체에서 가장 많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세 가지 호르몬이 나와.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어떤 호르몬? 생장 호르몬. 자, 두 번째는 갑상샘. 자, 여기에서 글자를 보세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세 번째는 항이뇨 호르몬.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있잖아. 여기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면 그 호르몬의 역할에 충실해서 일단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막 그냥 막 역사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역할에 충실해서 외우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생장 호르몬은 그냥 이름에 다 써놨죠. 생장 호르몬은 몸을 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하죠. 그게 애들 키가 좀 안 크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일부러 이거를 맞기도 해. 생장 호르몬.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데 우리 몸에 갑상샘이 정말 중요하거든. 여기 있는 갑상샘. 자, 이 갑상샘이 일을 안 하면 큰일 나. 그래서 갑상샘이 일을 하도록 여기에서 이렇게 갑상샘을 뭐 하냐면 자극을 시켜. 말 그대로 자극을 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이렇게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인데 이뇨가 뭐냐면 오줌을 누는 거야. 오줌. 자, 항은 막는다는 뜻이야. 자, 오줌을 막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줌을 막는다는 얘기는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물을 보충한다. 내 몸에 물을 가둔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오줌으로 나가려는 물을 재흡수하는 호르몬. 자, 이거를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개. 뇌하 수체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바로 뭐가 나오냐면 갑상샘이 나오게 되는데 갑상샘에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티록신. 하나만 딱 나와. 하나. 근데 엄청 중요해. 알겠죠? 자, 티록신은 세포호흡이라고 너네들 알죠? 그래서 세포호흡이 뭐냐면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서 물론 노폐물도 만들지만 뭐를 만들어내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 주로 하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라는 장소입니다. 이 과정을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티록신이라서 티록신의 역할은 세포호흡을 촉진하고 을 업시키고 업.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 물질 대사.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업시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갑상샘의 역할이야. 됐죠? 티록신은 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해. 영양소를 산화시켜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세포호흡이라 하는데 세포호흡을 업시키고 물질 대사를 업시킨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부신입니다. 자, 부신은 뭐가 나오냐면 아드레날린이 나와. 자, 아드레날린이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에피네프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요 글자를 더 많이 쓸 때도 있어. 그래서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인데 내가 옛날에 어떤 애를 한 명 가르쳤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애를 딱 보면서 난 니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 이렇게 얘기를 한대. 자,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드레날린의 뜻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아드레날린은 뭘 해주는 거냐면 심장 박동을 업시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거야. 두구둑. 자, 심장 박동을 업. 됐죠? 자, 그 다음에 혈당. 우리 몸에 혈액에, 이거는 혈액이야. 혈액의 포도당, 알겠지? 혈액의 포도당을 업시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혈압. 그 어머니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혈압, 업. 혹시 과학 점수를 받아왔을 때 엄마가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2가지입니다. 알겠죠? 너무 좋아서.
100점을 맞아서. 자, 또는 아니면 너무 못 쳐서. 알겠지? 자,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심장박동 업, 바운스, 혈당 업. 자, 그 다음에 혈압 업.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자. 자, 이자는 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자에서 누가 나오냐면 인슐린이라는 아이랑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글자 신경 쓰세요. 글루카곤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인슐린이란 아이는 글자 보세요. 안 써지니? 당. 혈액에 포도당. 이거를 다운시켜, 다운. 됐죠? 자, 글루카곤은 반대입니다. 혈당을 시킨다? 업 시킨다. 자, 얘들 둘이 서로 반대작용이지. 우리 반대작용을 좀 유식하게 뭐라 표현하냐면 서로 반대작용을 한다 해서 길항작용이라고 표현해. 길항. 됐죠? 자, 혈당을 다운시키고 혈당을 업시키는데, 자, 우리 음식을 먹으면 이제 녹말을 주로 먹기는 한데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냐면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해. 글리코젠 형태로 보통은 간에 저장합니다. 간에. 자, 근데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주는 거냐면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가게 만드는 아이를 뭐라 부르냐면 글루카곤 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거는 혈당업.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자, 이제 포도당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인슐린이 해주게 되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시킨다? 다운시켜주는 역할. 자, 얘 엄청 중요합니다. 됐죠? 자,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인슐린 안 분비되는 사람은 혈당이 다운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들은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와. 그런 병을 뭐라고 하죠? 들어봤지? 당뇨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 됐죠? 자, 그 다음에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뭐냐면 에스트로젠. 자, 그 다음에 트로젠입니다. 트로. 자, 그 다음에 정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남자다 봐. 남자답게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얘기해.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호르몬 중에서 학교에서 더 얘기해줬다 하면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고등학교 가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은 호르몬을 하는데 가끔씩 중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내용을 살짝 끌어내려와서 조금 더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자, 에스트로겐 이건 예쁘게 하고 정소는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하면 자, 여자 거는 좀 가늘게 남자 건 좀 굵게. 자, 근데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여자는 더 여성스럽게 남자는 더 남성스럽게 만드는 뭐를 2차 성징이라고 합니다. 자, 2차 성징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자, 원래 1차 성징은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는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라면 2차 성징은 더 여성스럽게, 더 남성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2차 성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확인학습 문제로 넘어갈 건데 신경은 신경계 파트에서 문제를 풀이할 거고, 자, 8번, 9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맞죠? 자, 8번, 9번 잠시 여기 스톱시키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할게요. 자, 다 풀었죠? 자, 내분비샘 뭐 하는 곳이다? 호르몬 나오는 곳이다. AF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했을 때 A 이름, 자, 익힙시다. 뇌하수체. 글자까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B 이름 갑, 상, 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 이름 부신, 꽃갈콘같이 생겼다 했죠. D 이름 이자. 자, E 이름 난소. F 이름 정소. 됐죠? 자, 그러면 자, 우리 A라는 곳에서는 3개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생장 호르몬. 너네들 키 더 컸으면 좋겠지. 이거 많이 나오면 키가 엄청 큰단다. 근데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점이 생기니까 무조건 많이 나오는 건 좋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갑상샘.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자, 이 호르몬을 뭐라 부르냐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얘기해. 항이뇨 호르몬. 나중에 혹시 서술형 나올 때 너네는 H 쓰지 말고 호르몬 다 써. 자, 그 다음에 B쪽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티록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티록신. 자, 그 다음에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자, 그 다음에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자, 그 다음에 정소에서는 프로가 아니지. 자, 프로 아닙니다. 자,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생장 호르몬은 몸의 생장을 촉진한다. 세포 분열을 많이 하게 하겠고,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이잖아. 여기가 갑상샘이잖아요. 그죠? 이 티록신을 많이 나오게 촉진하는 호르몬이야. 티록신을 직접 분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를 자극을 해서 여기에서 티록신이 나오도록 촉진하는 호르몬.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재흡수한다. 그래서 우리 원래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콩팥에서 막 걸러서 자,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저장했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콩팥에서 물을 다시 빼와서 물을 재흡수한다. 이런 의미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 촉진. 혈당 어떻게 한다고? 혈당 업. 혈압 상승. 됐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줍니다. 낮춰주는데 아까 했듯이 한 번만 얘기할게요. 포도당을 뭘로 바꿔주냐면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을 업 시킵니다. 혈당 업. 얘랑 반대작용을 해. 자,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여자의 2차 성징,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에 관여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우리 여기에서 호르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 자, 호르몬 관련 질병이 나와. 많은 질병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병을 할게요. 자, 호르몬 관련 질병에 생장 호르몬이 이상이 생길 때가 있어. 자, 생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것을 결핍이라고 한다 했죠. 자, 그리고 많이 분비되는 걸 과다라고 한다 했죠. 자,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소인증이 걸려. 소인증. 자, 성장기에 생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으면 소인증이 걸리는데 남자 기준으로 키가 150이 안 된대요. 자, 그래서 소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일단 증상이 어떠냐면 정상인에 비해서 키가 작다. 됐죠? 자, 그러면 과다되면 이거의 반대니까 뭐겠니? 거인증이겠지, 거인증. 자, 키가 엄청나게 크죠. 최홍만이라고 아나요? 키가 2m 13인가? 그 사람 군대를 갔는데 자기는 군대를 복무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해서 갔는데 그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군인들이 이렇게 자는 침대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여기에 관물대라고 막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구역에 있어서 막 자잖아. 체육만이 자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뻗어서 나온다. 여기에 보초 서는 사람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데 체육만 다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군화도 특수 제작을 했답니다. 군복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인가? 뭐 하여튼 며칠 있다가 최홍만한테 너 집에 가는 게 좋겠다. 최홍만은 계속 저는 군대에 있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너 집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집에 귀가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막 군대 안 가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리는데 이 사람은 군대를 갔는데 쫓겨나왔어. 자, 거인증입니다. 자, 근데 이 생장 호르몬이 나중에 성장기 이후에 계속 분비가 돼. 그래서 성장기 이후에 분비가 되면 말단 비대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단부에 혹 같은 게 생겨. 알겠죠? 그래서 입술이 커지고 코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얼굴 모습이 이상해져. 큰 바위 얼굴처럼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커집니다. 자, 이거를 말단 비대증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호르몬이 있다 했죠.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자, 티록신이 결핍되거나 또한 과다될 수가 있어. 자, 결핍되면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 에너지를 잘 못 만들잖아. 그치? 자, 결핍되는 병을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다되면 뭐겠니? 갑상샘 기능 항진. 과다증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름이 항진증이야. 항진증. 자, 그래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얘가 물질 대사, 세포호흡을 잘 못해서 쉽게 뭐 되냐면 피로해지고 그 다음에 추위를 잘 타. 추워 막 이래. 알겠죠? 그리고 뚱뚱해집니다. 체중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티록신이 과다되면 얘는 반대로 막 이렇게 몸에서 뭔가 활발하게 일어나. 야야야 운동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고 맥박이 업됩니다. 빨라지고 자, 그 다음에 눈이 튀어나와. 눈이 돌출돼. 그 사유리라고 해서 게임에 여자 캐릭터 목소리 내는 사유리라는 그 여자 그 연예인 하여튼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눈이 돌출돼서 직접 수술을 해서 눈을 빼서 뼈를 깎아서 다시 눈을 집어넣었다라고 저번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어. 자, 아마 이쪽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싶네요. 자, 얘 날씬하거든. 그래서 체중이 감소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슐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자, 인슐린이 결핍되면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으면 혈당을 낮추지 못하는 거야. 혈당을 못 낮추니까 몸속에서 당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많으면 무슨 병이 걸리냐면 당뇨병이 걸려.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오줌요자, 포도당의 당자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쉽게 얘도 똑같이 뭐가 되냐면 피로해져. 알겠죠? 그리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고. 자, 그리고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낀다고 해서 약간 그 항이뇨 호르몬 같은 그런 병을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자, 일단 당뇨병은 매우 안 좋아. 요즘에는 소아당뇨도 있어서 소아당뇨는 오히려 좀 뚱뚱한 편이 많거든. 근데 얘들이 혈당 조절을 못해서 되게 이제 합병증으로 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피로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고 갈증을 느낀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일단 호르몬이 뭔지 호르몬 관련 질병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항상성에 대해서 수업을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